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확률화 통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PPT 화면만 보는 거 되게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은 이렇게 칠판에 직접 한번 쓰면서 하는 게 좀 더 수업이 매끄러울 것 같다 생각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찍게 됐어요. 자, 오랜만에 이렇게 확률화 통계 온라인 수업 찍게 됐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오늘도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해서 저번 시간까지 해서 정규분포라는 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봤어요. 되게 이상한 형태의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그래프는 그래도 간단하게 나타났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종 모양의 형태인 그런 그래프가 바로 그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였다. 여기까지 우리가 마무리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평균값에 따라서 달라지고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게 된다. 여기까지 했었는데, 자, 혹시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무슨 내용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다시 저번 강의 다시 한번 간단하게라도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정규분포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자, 정규분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규분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자, 이산확률 변수는 그 주어진 상황에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했는데, 자, 연속확률 변수에서는 평균, 분산 그런 거 구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무엇이 중요하느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다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구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적분도 해야 되고 어떤 특별한 함수를 또 배워야 되고 그래가지고, 자, 이거는 나중에 대학교 가서 통계학을 여러분들이 수강하게 된다면 거기서 아마 배우게 될 거고, 여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석해서 그 구간의 확률이 몇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런 그런 문제를 많이 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겠구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잡아놓고 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 정규분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또 여러 가지 정말 이 평균에 따라서 표준 편차에 따라서 엄청 많은 정규분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지 같이 한번 오늘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규분포의 중요한 특징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분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게 무엇이냐? 자,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자, 여기 화면에 나타나 있는데, 정규분포는 어떤 폭에 따라서 그 확률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우리가 그려보면은 이렇게 종 모양, 여기 평균을 중심으로 하는 종 모양의 형태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 종 모양의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 여기서 어느 구간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걸 봤을 때 이 사이 구간의 넓이, 그러니까 여기 넓이는 확률이라고 했죠. 이 구간의 확률은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구간을 항상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정하면 안 되고, 어떻게 정하느냐? 바로 여기서 결정지어주는 한 가지 요소가 또 있었죠. 한 가지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시그마,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를 하나의 단위로 할 때 그 몇 단위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넓이가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 표준 편차가 평균이 1,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평균이 -2, 표준 편차가 3인 경우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할 텐데, 이런 정규분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 자, 이것들의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봤을 때 여기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2가 중심이 되겠죠. 자, 이 각각의 중심에서 몇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느냐. 자, 표준 편차가 단위가 되는 거예요. 단위가 돼서, 자, 여기선 1이니까 얼마나 1이 몇 번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우리 그냥 2칸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1이 2칸 떨어져 있으면 몇이 떨어져 있는 거죠? 1이 2칸이니까 여기 이만큼 떨어져 있는 이 구간의 넓이와, 그리고 여기서는 표준 편차가 3이니까 여기서는 3이 한 단위로서 2칸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6만큼, 여기도 양옆으로 6만큼 떨어져 있는 이 구간의 넓이. 자, 모양은 다르겠지만 이 몇 단위만큼 떨어져 있느냐. 자, 똑같이 두 단위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 구간의 넓이와 이 구간의 넓이가 똑같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규분포의 중요한 성질이라고 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의 기준을 잡아놓고 이걸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몇 단위만큼 떨어져 있느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규분포를 해석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하나 설정해 놓고 가면 편하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통계학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정해야 되는데, 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되는데, 자, 평균부터 한번 정해 볼게요. 평균은 이 대칭축이라고 했어요. 대칭축이니까 이 중심축이 되는 애를 몇으로 정하는 게 좋을까? 좌우 대칭이 되는데 얘를 몇으로 정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을 그릴 때 이렇게 y축이라는 이 축이 x축의 0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 y축처럼 중심을 0으로 해가지고 0으로 해서 좌우 대칭, 이쪽은 음수 부분, 이쪽은 양수 부분으로 이렇게 결정하면 우리가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를 정해야 되는데, 자, 표준 편차는 몇으로 정하느냐? 자, 여러분들 수학 문제 찍을 때 여러분들 뭘로 많이 찍어요? 0, 1, 마이너스 1로 많이 찍잖아요. 자, 그래서 얘도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 얘는 무슨 역할이라고 했죠? 자, 표준 편차는 얘는 단위라고 했어요. 단위로 우리가 쓸 거니까 몇 단위만큼 갈 거냐, 우리가 이걸 볼 거니까 이 단위는 우리가 가장 간단한 수 1로 이렇게 설정을 하자. 그래서 시그마는 1인, 표준 편차는 1인 그런 형태를,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우리가 설정해 놓고 쓰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을 이름 붙여주기를, 평균은 0이 되고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이런 정규분포, 우리가 기호로 쓰면은 0,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얘를 뭐라고 이름 붙여주겠냐 하니까, 자, 얘는 우리가 기준이 되는 애니까, 뭐 다른 정규분포들의 표준이 되는 애니까 표준 정규분포다, 이렇게 이름 붙여주기로 했어요. 자, 표준 정규분포.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x라는 확률 변수를 기본으로 썼었는데, 자, 얘는 우리가 딱 정해놓은 애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쓰는 x를 쓰지 말고 좀 더 특별한 애, 우리가 그래서 좀 구분 지어줄 수 있는 z를 우리가 이렇게 확률 변수로 쓰자.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z로 쓰니까 여러분들 z가 나타나면은 얘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애란 설명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가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인 그런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기억해 놓고 가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수행평가 때도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줬었는데, 자, 표준 정규분포표가 이렇게 있어요. 표준 정규분포표가 막 숫자가 엄청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자,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잠깐 다시 한 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보니까 세로축에 어떤 수들이 있느냐, 세로축에 뭐 0.0부터 해서 0.1, 0.2,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뭐 3.3까지 써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3.9까지 보통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축은 보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써 있고, 가로축은 0.00, 0.01, 0.02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소수점 둘째 자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표를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표에 나타나 있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써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보는 표는 보통 이런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0부터 z까지의 넓이가 바로 이 확률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되어 있는 표를 많이 쓰고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자, 0부터 z까지의 넓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찾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한 3.32까지의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간단하게 쓰면은 0부터 3.32까지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걸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0부터 3.32까지 한번 구해보자면 0에서 3.32까지 3.32를 여기서 찾으면 될 거예요. 3.32. 자, 그럼 여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해서 3.3 여기 찾아주고,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 2가 있으니까 0.02 얘네 찾아서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에 있는 이 수치가 바로 이 구간의 확률 또는 이 0부터 3.32까지의 그 확률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이용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써요. 자, 그런데 구간이 조금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까지만 다시 한번 짚어주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찾는 것까지 알겠는데 0부터 해서 몇 가지 찾는 건 알겠는데, 자, 몇 가지 좀 특이한, 좀 다른 그런 모양들이 있어요. 자, 몇 가지 구간들이 이렇게 설정되는데, 첫 번째, 가장 간단하게, 자,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표에는 마이너스 음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찾느냐?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규분포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축을 중심으로,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0부터 1까지의 확률, 이 확률을 찾아주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이라는 거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뒤집은 상태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에서 1까지의 확률을 찾아주면은 여기 1.0 부분에 있는 여기의 확률을 찾아주면은 이 확률만 찾아주면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그 확률, 이 확률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표 잠깐 지우고, 여러분들 이 표 잠깐 지우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써볼게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찾아낸 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확률, 음수에서 0까지의 확률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좌우 대칭인 거 이용해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해서 이용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좀 특별한 구간의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여기 0에서 2까지 했을 때, 자, 이 꼬리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이 꼬리 부분. 자, 표에는 0부터 시작하는 그런 수치만 있기 때문에 이 꼬리 부분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얘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확률을 구할 때, 정규분포의 확률을 구할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고 어떤 영역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래서 얘를 쓰면은 2보다 클 그런 확률, 2보다 클 확률. 자, 이 부분 어떻게 구하느냐? 자, 항상 이렇게 대칭축, 평균을 중심으로 잘라놓고 양옆을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쪽만 우리가 쓰면 되니까 여기 한번 볼 건데, 자,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0부터 2까지의 넓이, 이건 찾을 수 있어요, 표에서. 0부터 2까지의 이 넓이. 이 넓이는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해야겠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이 전체 구간의 넓이는 몇이라고 했죠? 이 전체 구간의 넓이는 전체 확률이니까 1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전체 확률의 절반이니까 우리가 이 절반만 쓸 거니까 절반은 몇이에요? 그래서 얘는 0.5에서 이 부분만 빼주면은, 이 전체에서 이 부분만 빼주면 여기 꼬리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0.5에서
0부터 2까지 이 확률을 빼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0.5라는 여기 절반의 절반에서 이 부분 우리가 빼주면은 꼬리만 남으니까 이렇게 0.5에서 빼주는 식으로 우리가 구간을 설정하면 되겠다. 자, 얘는 표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은 이 2보다 큰 이런 부분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만 알면은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거의 모든 이런 정규분포의 그 확률은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자, 이번에는 이렇게 사이에 떨어진 부분을 사이 떨어진 구간, 이 구간의 확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그 확률은 몇이냐 라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자,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두 번째 아이디어랑 좀 비슷한 아이디어를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사이 구간에 있는 얘는 표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는 이 절반에서 꼬리만 찾기 위해서 이 부분을 빼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도 절반으로 마찬가지로 나누고, 항상 절반으로 나눠서 생각해요. 자,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이 구간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이 구간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비어있는 이 부분을 빼주면은 여기만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빼주자. 빼는데 어느 부분? 자, 사이 공간인 0부터 1까지의 이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 0부터 2까지의 확률에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 구간도 구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구간이 나타나면은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어느 구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이 표를 어떻게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지 각각 한번 생각해보고,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응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구간의 확률을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많이 연습해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자유롭게 구간을 설정해 놓고 그 구간별로 확률을 구하는 연습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도 능숙하게 이렇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이 각 구간별로 정규분포의 그 확률 구하는 거 잘 정리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이용해서 정규분포의 일반적인 정규분포의 그 확률을 구하는 것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표준 정규분포라는 거, 항상 이 모든 정규분포의 기준이 되는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에 대해 배웠고, 각각의 그 확률들, 이 각 구간의 확률을 우리가 그 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자, 오늘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응용할 그런 소지가 많은 부분이니까 오늘 부분은 좀 잘 정리해 놓고 복습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내면화 시켜 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부터 이제 정규분포랑 이 표준 정규분포랑 같이 한번 연결해 주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